안녕하세요, 폴리경찰아. 오케이, 오늘 5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출이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오늘부터는 우리 법률이 나서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부정청탁.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청탁 많이 받잖아요. 돈도 막 받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어떻게 안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맞습니다. 우리 밥은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 거라든가 경조사비 5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사회상규에 허용된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혹시나 우리 경찰학 문제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라는 건 무조건 다 가능해요.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다.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지나가다가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여러분, 경찰 듣지만 야, 이제 우리 뭐 사과 사가다가 사과나 먹어볼래?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거는 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어떤 말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 여부든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무조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이라는 건 이거 차용증 쓰고 빌리는 거예요. 의에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다.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경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금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팀원이라든가 팀장님한테 빌렸어요. 그러면서 차용증 쓰면서 이자 주면서 빌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증여는 안 돼요. 주는 거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증여는 상사한테 증여하든가 이런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 증여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정보 조치 등을 하야한다. 이게 하야한다가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딴 쪽 시험에서는 이걸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진짜 민감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한다라는 건 안 하면 여러분 처벌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 보호조치 같은 거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해버리면 우리가 손해배상 바로 걸려버립니다. 바로 위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의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제외한, 앞에서 했죠. 증여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제공되는 금품 등은 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증여는 제외합니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체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괜찮아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많이 다 같이 우리 경찰 분들이 버스를 타고 거기서 오늘 도시락 먹으면서 어디 가서 뭐 경찰이 제공 우리 받는 숙소에서 잔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입니다.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죠. 이해충돌방지법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해충돌은 2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자. 자, 이해충돌은 뭐예요? 방지하죠.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니다. 국립공립이잖아요. 국립공립.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립학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언론사 안 들어갑니다. 기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국공립학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부정청탁은 부정청탁방지법은 부정청탁방지법은요. 오케이 방지법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언론사 사립학교 들어가고 언론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에는 부패방지법에는 언론사는 안 들어가고 사립학교 들어갑니다. 이해충돌은 사립학교도 안 들어가고 언론사도 안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치에 맞아야죠. 이해충돌방지법은 치안감 고위공직자가 치안감하고 우리 이런 청장들이에요. 시도청장. 그래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얘는 경무관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보통은 다 우리 치안감인데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은 우리 경무관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청장님이시잖아요. 시도청장이잖아.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면 돼요. 또 R 치안감 이상이거나 or 시도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은 우리 청장이라서 시도청장이라서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동안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그럼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경찰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행동강령이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경찰청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갑니다. 공무원인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어. 잘못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사유를 상명자에게 소급해줘. 이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or 행동 강령 책임감과 뭘 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요 내용 중에 상담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상담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되는데 아니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거 안 되겠지. 이해됐죠? 이런 거 알려주고 야 니도 빨리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경찰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속으로 와씨 내가 이거 다 알아야 돼? 나중 되면 다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서 막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갈게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갑시다. 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소속기관장과 상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서 저는 따르지 못합니다 라고 소명하고 그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앞에서 보세요. 요 앞에 보세요.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게 하죠. 원래 이제 2차 시험인데 작년 2차 시험인데 돌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또 갑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논문을 제공받거나 요것도 약속에서 해야 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자,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관계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관계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법령들이 나오잖아요. 부패방지법, 부정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요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쉽고요. 제가 또 시험 전에는 법령 특강 깔끔하게 또 개정된 내용도 다 전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하나 흡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것 같은데요. 이제 토요일까지도 해요, 우리. 그래서 내일까지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